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1학기 정신건강간호학 3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기획서, 과제 및 시험 정보, 성적 평가 기준입니다. 우선 강의 기획서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건강간호학 3는 전공 필수이고요. 1학점짜리예요. 수업 시간은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A, B, C, D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더블 수업이잖아요. 실습 때문에 더블 수업이니까 1시간짜리 수업이지만 실습하지 않는 그 주차에 2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목 개요와 프로그램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시고요.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취 수준 평가 체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취 목표 수준은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이면 상이에요. 그리고 60점에서 79점까지는 중이고요. 60점 미만이면 하예요. 하를 받으면 여러분이 F를 받기 때문에 졸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로 하를 받으면 안 되겠고, 상대평가기 때문에 모두가 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얼마나 내가 이 해당되는 목표를 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상, 중, 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차별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더블 수업이니까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 물질 관련 장애 1, 2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학년은 전면 대면 수업이에요. 그래서 진도 나가기가 조금 빠듯하기 때문에 제가 물질 관련 장애 1, 2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이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올릴 거고,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수업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숙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25분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출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봐야 제대로 이 교과를 이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주차에는 물질 관련 장애 3, 4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 6주차 거를 3주차에 급식 관련 장애와 성 관련 장애 1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다음에 이제 4주차에 성 관련 장애 보강을 하고 시험을 치는 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 관련 장애 2를 보강을 실시할 건데, 제 생각에는 성 관련 장애 1하고 2 이어서 이렇게 조금 빨리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강할 시간을 따로 잡아서 실시를 하고 4주차에는 시험만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5주차, 그러니까 5번째 주차죠. 이게 이제 9주차, 10주차인데요. 성격장애 간호 1과 성격장애 간호 2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는 6주차에는 성격장애 3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간호 1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주차는 지역사회 정신간호 2 지역사회 정신간호 3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남은 8주차는 어차피 이거는 보강주니까 보강을 안 하게 되면 시험만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3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AB반 수업을 하고 CD반은 실습을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4주를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4주를 실습을 나가고, 5주, 6주, 7주, 8주 이렇게 또 4주를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하고, CD반도 마찬가지예요. 교대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4학년은 전면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 캠퍼스를 활용하지 않고 카페를 활용하겠습니다. 4주차, 즉 7, 8주차 수업은 역량 성취도 평가 1차만 시험을 칩니다. 대신 성 관련 장애가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주에 성 관련 장애 2를 보강 실시합니다. 역량 성취도 평가 1차 시험 후 두 번째 수업은 역량 강화 주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8주차에 1시간 시험을 치고 보강은 없습니다. 밤마다 수업 들어오는 주가 다르기 때문에 과제 제출 시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따로 공지하겠지만 카페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상한 점 있으면 문의 주세요.
다음은 과제 및 시험 정보입니다. 우선 8주차에 1에서 7주차 수업 내용, 즉 물질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성 관련 장애를 시험을 칠 거예요. 문항수는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문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15가 아니고 16주차예요. 16주차에는 9주차에서 16주차 수업 15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성격장애, 지역사회 정신간호 이렇게 시험을 칠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문제 이렇게 제출 예정입니다. 자율평가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독 관련 논문을 찾아서 1. 요약하고 2. 느낀 점 적고 3. 중독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양식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평가를 할 건데요. 점수가 20점이에요. 근데 100점 총 만점에 20점은 아니고요. 1차 역량평가가 40점이고 2차 역량평가가 또 40점이고 나머지 20점이 출석이에요. 그럼 이 40점 중에서 지필평가가 80점이고 20점이 이 과제 점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과제 양식은 이렇게 중독 관련 논문을 찾아서 요약, 느낀 점, 중독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목차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논문 요약하시고 논문 요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거의 논문이 이런 그 차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차례대로 정리하시고 논문을 읽고 느낀 점 그리고 중독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요. 근데 요 요약이잖아요.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되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요약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논문 원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에 논문 요약해가지고 이게 네모 박스가 있어요. 이 네모 박스에 보면 논문 제목, 논문 저자, 논문 게재지, 논문 출판 연도가 있는데 요거 정보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서론,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도구,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자율평가 2입니다. 자율평가 2는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계획서와 교육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역량 성취도 평가 2차 시험주 일요일 11시 59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한글 파일 제가 그 카페에 공지해 놨거든요. 그거를 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20점 만점이고요. 총 점수 100점 만점에 20점이 아니고 2차 역량평가 40점 안에 20점인 거예요. 그죠? 과제 양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시고요. 교육 주제 및 대상, 주제 및 대상 선정 이유, 적용하려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선정 이유, 그리고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육 내역을 간략하게 쓰고 구체적인 교육 내역을 PPT 15장 내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해야 될 거는 이 2장짜리 한글 파일이랑 PPT 양식은 따로 없어요. 자유롭게 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하셔서 두 가지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학기에는 전면 대면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공지할게요. 과제는 기간 내에 카페로 제출해주세요. 과제 파일명은 과제 1 학번 이름, 과제 2 학번 이름으로 작성하여 올려주세요. 과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선 제출 기간, 정확성, 성실성, 체계성 순입니다. 우선 제출 기간을 넘기면 넘긴 기간마다 감점 마이너스 1점씩 할 거예요. 사실 과제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를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정성껏 했고 대부분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게 못했다,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 이런 경우는 감점이나 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에 큰 결정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제출 기간 늦게 낸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딱 남으니까, 특히 온라인 제출이잖아요. 증거가 딱 남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공지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3학년 때 2학기 때 정신 수업을 하면서 레포트를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낸 주제하고 맞지 않게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분명히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감점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점했어요, 조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교수자인 제가 의도하는 대로 그 주제대로 작성을 정확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엉뚱한 내용을 작성하면 그 내용을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작성을 해도 의미가 없죠.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과제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의무사항이 있으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가야 나중에 감점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실성은 주로 과제의 양을 봅니다. 무조건 양이 많다라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해야 할 분량 혹은 다른 학생들의 평균 분량에 현저하게 못 미칠 경우에 감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장 정도는 해라 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3장 정도를 했는데 나는 1장을 했다. 그럼 너무 불성실하잖아요. 이런 거는 점수를 감점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3장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한 6, 7장을 했어요. 그러면 점수를 가점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체계성은 주제에 맞추어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는지를 보는 건데요. 사실 뭐 과제 자체가 제가 뭐 이거 작성해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틀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는 막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과제가 아니라 제가 틀을 좀 줘놨기 때문에 여기에 흐트러지게 여기에 체계성에 안 맞게 작성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웬만하면 제가 제시하는 그 틀에 맞추어서 쓰기만 하면 점수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전통적으로 저는 과제에서 점수를 많이 감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성실하게 하면 점수가 감점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점자가 나왔어요. 근데 한 명은 그 퍼센테이지상 성적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제를 한번 더 봅니다. 과제를 봐서 이 학생의 과제가 더 성실하다, 더 체계성이 있다, 더 뭐 잘했다, 이러면 이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고 나머지 학생은 점수를 감점하겠죠. 그러면 성적이 차이가 나겠죠. 어쨌든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고시 시험에 문제가 사례 예시형으로 출제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처음에 국가고시 치고 나올 때 거의 울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말이 길어서, 문제가 길어서 문제를 읽을 수가 없다. 문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이 서술형 계속 문제가 내용이 긴데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별 내용이 아닌 아주 쉬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 선배님들 거의 다 합격을 했는데 당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PPT라든지 뭐 요약 노트 이런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긴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를 읽으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시간이 부족하게 돼서 시험을 다 못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대학 공부는 무조건 달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찾아서 깊이 탐구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공 교재는 꼭 가지고 그 전공 교재를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단어나 문장의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나 PPT 내용은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책을 가지고 몇 번씩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음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전공 교재를 쭉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전공 교재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교재로 안 다룬다. PPT만 가지고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교수가 그 교재를 가지고 같이 다뤄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PPT를 만드는 이유는 책을 가지고 읽어보게 하는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요약 정리를 하기 위해서 P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PPT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핵심 요약집 이런 거 사가지고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책 다 샀잖아요, 그죠? 책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전공 교재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방향으로 조금 수업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진도 나가는 게 좀 빠듯해서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게 1시간짜리 수업이라서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PPT로 수업을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조금이라도 전공책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교재를 항상 지참하시고 교재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성적 평가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다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항목을 보시면 이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지필평가 1 40점, 지필평가 2 40점, 출석 20점 해서 토탈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지필평가는 다시 역량성취도평가 1차와 자율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역량성취도평가 1차는 80점이고 자율평가는 20점이에요. 그리고 지필평가 2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량성취도평가 2차가 80점이고요. 자율평가, 과제평가 두 번째가 20점이에요. 이것이 합치면 100점인데 이거를 4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점, 40점, 20점 이렇게 반영이 되고 토탈 100점이 된다는 거예요. 성적평가는 아마 이번에도 8안, A 이상이 40%, B 이하가 6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 평가의 의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적이 안 되는데 무조건 40%의 학생들에게 A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딱 100명이 있는데 내가 39등이에요. 근데 점수가 65점이야. 그러면 내가 A를 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라는 의미는 전체 구간을 조정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이제 이 교과목이 어려워서 이제 시험을 너무 못 쳤다. 원점수가 너무 낮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등부터 40등까지 A가 없는 거예요. 90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60점 미만가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상황에서 다 F를 줄 수는 없잖아요. A를 안 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구간의 성적이 될 때까지 가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전체 성적이 다 너무 좋아요. 90점 이상이 60명 이상인 거예요. 100명 중에서. 그러면은 다 40명까지 90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원점수가 90점이 넘더라도 등수가 40등이 넘어갔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준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지만 기본 그 평가 점수는 내 원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신건강간호학 3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이라면 지금 바로 이제 Q&A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 일단 여기서 동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제가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날 거니까 만나게 되면 질문할 거 조금 정리하셔서 질문을 꼭 해주세요. 질문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정신건강간호학 3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